자, 다음은 5번 창자액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창자액이라는 것은 작은 창자에서 분비되는 체액을 창자액이라고 부릅니다. 작은 창자에서는 점액도 있겠죠. 점액, 이제 소화효소도 있습니다. 그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HCO3- 중탄산염을 뜻합니다. 중탄산염을 중탄산이온이라고도 합니다. 자, 탄산수소 나트륨은 이자에서 분비되는 이런 물질인데, 이제 이 물질이 이제 물과 결합을 하게 되면 이제 중탄산염 또는 중탄산이온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하면 점액 또는 중탄산염, 소화효소 등이 작은 창자에서 분비되는 체액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창자샘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작은 창자에 있는 샘에는 이제 크게 샘창자샘과 장액샘, 장액샘을 창자샘이라고도 부릅니다. 창자샘. 이제 창자샘이라는 것은 이쪽이 작은 창자에 해당합니다. 여기가 샘창자가 되겠고 빈 창자가 되겠고요. 여기가 돌창자가 됩니다. 돌아간다 해서 돌창자가 되겠고요. 자, 이 샘창자, 빈창자, 돌창자를 우리는 작은 창자라고 불렀죠. 자, 이 작은 창자에는 이제 샘이 이렇게 있는데요. 샘창자 샘이 있습니다. 샘창자에만 있는 샘입니다. 샘창자 샘이라고 하고요. 이 샘창자 샘을 발견한 사람이 브루너라는 사람입니다. 스위스의 해부학자 브루너라는 사람이 이 샘창자에서 분비되는 샘을 우리가 발견을 해가지고 샘창자샘, 브루너샘이라고 하고요. 자, 리버퀸샘. 자, 이거는 창자에서 있는 샘입니다. 이렇게 작은 창자에 있는 샘을 뜻한데요. 리버퀸이라는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리버퀸이라는 사람은 독일의 해부학자인데요. 자, 윤기가 있고 여기 가에는 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미세 육모의 솔 가장자리라고 합니다. 이 솔처럼 생겨 있는 털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육모, 돌기가 있고 이게 육모가 있습니다. 이제 창자샘에는 다양한 세포들이 있습니다. 장 내분비 세포가 있고요. 장에 있는 내분비를 분비하는 세포다라고 해가지고 장 내분비 세포인데요. 작은 창자에서는 내분비 이 호르몬이 세크레틴과 콜레시스토키닌이 분비됩니다. 콜레시스토키닌을 CCK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내분비 세포가 이렇게 있어서 자, 여기에서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제 술잔 세포가 있습니다. 모양이 술잔처럼 생겼기 때문에 술잔 세포라고 합니다. 여기는 장 내분비 세포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파네트 세포라고 있는데요. 이 파네트 세포도 리버킨 샘에, 즉 창자샘에 포함되어 있는 세포입니다. 자, 이 파네트 세포는 어디 있다면요. 융기와 융기 사이 이쪽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자, 이 파네트 세포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라이소자임, 리소자임이라고 해가지고 항균 물질이 분비됩니다. 장 내에 이런 세균 등이 이렇게 노출이 되면 라이소자임이라는 항균 물질이 분비돼서 장 내 세균들을 죽이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비되는 물질이 라이소자임이다. 항균 물질을 분비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흡수 세포가 있습니다. 흡수 세포는 흡수를 시켜주는 세포다 라고 하는데요. 엔테로사이트라고 합니다. 엔테로라는 것은 창자에 있는 이런 세포들인데 주로 흡수작용을 해주는 소화와 흡수작용을 하는 세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흡수세포에서 바로 세포 표면에 소화효소가 붙어 있습니다.
흡수세포에 소화효소가 붙어 있어서 음식물들이 이렇게 흡수세포에 붙으면 바로 소화작용이 이루어집니다. 주로 어디에 있다면 이 미세육모에 있는 솔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자, 이쪽 미세육모의 솔 가장자리에 이 흡수세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흡수세포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서 자, 음식물이 작은 창자를 이렇게 지나가겠죠? 작은 창자를 지나갈 때 여기에 있는 미세육모의 이 솔에 이 소화효소들이 들어있어서 소화 흡수가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흡수세포라고 부릅니다. 즉 창자샘은 이렇게 다양한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샘창자샘은 샘창자에만 있습니다. 알칼리성 점액을 분비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것은 알칼리성 물질인데 이제 위에서 넘어온 산성 물질을 이렇게 알칼리성으로 중화시켜주는 물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넘어온 산성의 미즙, 자, 여기에 음식물이 있겠죠. 이 음식물이 자, 위액에 분해가 되겠죠. 이제 위액이 이렇게 분비가 되면 주로 단백질이나 약간의 지방도 이렇게 분해가 되면서 미즙이 형성이 됩니다. 네, 위에서는 산성 물질인 위산이 분비되죠. 위산이 분비되기 때문에 주로 산성의 미즙이다. 음식물이 위액에 의해서 분해가 되어서 마치 미즙, 죽 상태로 된 물질인데 이게 위산 분비에 의해서 산성으로 되어 있는 미즙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산성으로 된 미즙이 이렇게 작은 창자로 들어오면 산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작은 창자 벽을 자극을 시키겠죠. 그래서 이 산성 물질을 중화시키는 물질이 바로 샘창자샘에서 분비가 됩니다. 알칼리성 점액으로서 이 산성 미즙을 이렇게 중화시키는 물질이 탄산수소 나트륨입니다. 자, 그래서 샘창자에서 이렇게 분비되면 산성 물질들을 이렇게 중화시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창자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창자 전체에 이렇게 있습니다. 주로 분비된 액체를 통해 소화와 미즙, 자, 이러한 흡수 효율을 높여준다 라고 했죠. 소화를 시켜주는 것은 바로 흡수세포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가 붙어있는 물질에 의해서 소화가 이렇게 되고요. 술잔세포에서는 점액이 분비됩니다. 음식물이 잘 미끄러질 수 있도록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장 내분비 세포에서는 이러한 호르몬들이 분비돼서 이자라든지 이런 쓸개를 자극해서 쓸개즙을 분비하거나 이자액을 분비하는 이러한 호르몬을 분비시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네트 세포는 창자샘에 있는 세포죠. 그래서 파네트 세포는 주로 이제 창자샘 바닥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바닥 부분에 있는 세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세균 등에 노출되면 이러한 항균 물질을 분비해서 장내 세균을 조절해주는 이러한 세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은 창자에서 분비되는 액체, 자, 이 중에 소화효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효소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작은 창자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는 엔테로키나제가 있습니다. 자, 이 엔테로키나제라는 뜻이 이 엔테로라는 말은 창자라는 뜻입니다. 창자. 이제 킨이라는 뜻은 뭔가 움직이게 한다, 활성화시킨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아제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효소라는 의미죠. 엔테로키나제라는 말은 장에서 작용해서 활성화시키는 효소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엔테로키나제는 작은 창자에서 발견되어 가지고 다른 효소, 트립시노겐, 자, 이런 물질들을 트립신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서 활성화시켜주는 효소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립시노겐을 트립신으로 활성화시켜줘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로 만들어주는 효소다 라고 해서 엔테로키나제라고 합니다. 창자샘에서 분비가 돼서 트립시노겐을 트립신으로 활성화시켜주는 효소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엔테로키나제는 창자샘에서 이 흡수세포에서 분비되는 물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엔테로키나제는 이 트립시노겐, 자, 이 트립시노겐이 이자에서 분비되는 이자액인데요. 자, 이자에서 이렇게 분비되는 이런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자, 트립시노겐입니다. 네, 키모트립시노겐도 분비가 되고요. 또 뭐 기타 여러 가지 또 물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물질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인데요. 자, 이 트립시노겐이라는 것은 이 노겐이 붙으면 자, 비활성화된 소화효소입니다. 비활성화된 이 소화효소를 활성화된 소화효소로 활성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엔테르키나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탄수화물 분해하는 효소 스쿠라제, 락타제, 말타제라는 분해 효소가 또 작은 창자에서 나오는데요. 자, 앞자만 따가지고 여러분들이 수락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주도 가면 말이 많죠. 그래서 이 말 중에 수락말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자만 스쿠라제, 락타제, 말타제라는 이러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이당류를 단당류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소화효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당류라는 것은 자, 뭐 포도당에 뭐 과당이 있거나 포도당에 갈락토스가 있는 것을 우리는 이당류라고 합니다. 이렇게 당이 두 개 있다 해서 두 개씩 결합했다 해서 이당류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뒤쪽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당류를 단당류로, 즉 이제 포도당으로 이제 분해해 준다는 거죠. 자, 이러한 이당류를 포도당류로 분해해 주는 소화효소를 수락말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을 분해하는 이제 효소가 펩티다제입니다. 펩티드 결합을 끊어주는 아제, 소화효소다라고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펩티드 결합이라는 것은 이 단백질이라는 것은 아미노산들이 많이 결합되어서 이제 단백질이 되는데요. 이 아미노산과 자,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 펩티드 결합이라고 그랬죠. 자, 이러한 아미노산들이 많이 결합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펩티드 결합을 이렇게 끊어주는 소화효소가 펩티다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펩티다제에 의해서 결국은 아미노산으로 이제 떨어져 나가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자, 장액을 분비하는 촉진 호르몬, 즉 작은 창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세크레틴과 콜레시스토키닌이 있습니다. 이 세크레틴을 어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크레틴이라는 어원은 세크레트라는 게 분비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인이 붙어가지고 자, 안으로 분비한다. 즉 작은 창자 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라는 뜻으로 세크레틴이라고 합니다. 자, 이 셈창자가 있고 자, 이쪽에 이렇게 보면 마치 시옷자로 보이죠? 세크레틴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작은 창자 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라고 해서 세크레틴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호르몬은 이 작은 창자 안으로 분비된 게 아니라 작은 창자에 모세혈관이 있겠죠? 호르몬은 작은 창자 안에 있는 모세혈관으로 분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혈액을 타고 이제 이동하다가 이제 심장을 거쳐서 혈액을 타고 이동하다가 이자를 자극하면 자, 이자에서 알칼리성 물질인 탄산수소 나트륨이 분비가 됩니다. 자, 이자액을 분비하는데요. 이 탄산수소 나트륨이 이제 위에서 넘어온 산성의 미즙을 이렇게 알칼리성으로 중화시켜서 산성을 중화시켜주는 이런 물질을 분비하게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콜레시스토키닌인데요. 콜레라는 말은 담즙이란, 쓸개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스토 하면은 주머니고요. 그 다음에 키닌 하면 이제 이동시킨다겠죠. 이동. 그래서 쓸개즙을 이동시켜주는 물질, 콜레시스토키닌이라고 합니다. 콜레시스토키닌의 이 C자가 이렇게
C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가 CCK가 분비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르몬이기 때문에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분비가 됩니다. 자, CCK라는 이러한 호르몬이 분비되면 타겟혈관이 있겠죠. 타겟혈관은 자, 심장을 타고 뇌로 이동하면서 쓸개를 자극합니다. 쓸개. 또 이자 쪽으로 가서 소화액을 분비시킵니다. 자, 소화효소를 분비시킨다는 거죠. CCK는 이렇게 쓸개와 이자를 자극해서 쓸개즙을 분비시키고 이동시킨다는 거죠. 이자를 자극해서 또 소화효소를 분비하게 하는 호르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은 이자로 가가지고 위에서 넘어오는 산성을 중화시켜주는 이러한 탄산수소 나트륨을 분비하게 하는 물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크레틴은 알칼리성 성분인 이자액을 분비하는 호르몬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탄산수소 나트륨이 알칼리성 물질입니다. 분비해서 위에서 넘어온 산성 미즙을 이렇게 중화시켜주는 호르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콜레시스토키닌은 쓸개를 수축시켜 쓸개즙을 분비하고 이자의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확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창자에서 알칼리성 점액을 분비하여 위에서 넘어오는 산성의 미즙을 중화시키는 데 관여하는 것은 샘창자라고 그랬죠. 자, 이쪽이 샘창자죠. 샘창자에서 알칼리성 점액을 분비하는 샘이 있었죠. 이 샘이 브루너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브루너 샘 또는 샘창자 샘이라고 그랬죠. 자, 이 샘창자에서 분비되는 샘이다 해서 샘창자 샘이라고 하고, 브루너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브루너 샘인데요.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이런 물질이 분비된다겠죠. 자, 이런 물질을 분비하면 이제 위에서 넘어오는 산성의 음식물이 포함되어 있는 미즙을 이 알칼리성 물질이 이 산성을 이렇게 중화시킨다고 그랬죠. 창자벽에 이렇게 산성들이 자극하지 못하도록 중화시켜주는 물질이 바로 브루너샘, 샘창자샘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리버킨샘이라는 것은 창자샘이라고 그랬죠. 리버킨샘에서 있는 세포들이 장 내분비 세포도 있었고, 점액을 분비하는 술잔 세포도 있었고, 파네트 세포도 있었죠. 파네트 세포, 항균작용을 일으키는 파네트 세포, 그 다음에 흡수세포. 자, 이러한 소화 효소가 세포 표면에 붙어 있어서 소화를 시켜주는 흡수세포가 있었죠. 자, 그래서 리버킨 샘은 창자샘 전체적으로 분포된 샘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페이어판이라는 것은 작은 창자에 림프 소절이 있는데 하나씩 떨어져 있는 이제 림프 소절이 이렇게 있고요. 그룹 지어져 있는 림프 소절이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물이 져서 물이 림프 소절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흐트러져서 한 개씩 있는 홑 림프 소절이 있는데, 자,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페이어판이라는 사람이 발견됐습니다. 물이 림프 소절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면역을 감시하는 세포다. 자, 외부에 침입자들이 들어왔을 때, 자, 여기에 림프 소절들이 이런 침입자를 감시해서 이제 림프구들을 또는 큰 포식 세포를 불러들여서 이렇게 면역을 일으키는 세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홑 림프 소절은 이렇게 작은 창자에 하나씩 이렇게 떨어져 있는 림프 소절인데요. 이렇게 집단적으로 경찰서에서 경찰들이 집단적으로 있듯이 무리 림프 소절을 우리는 경찰서에 비교할 수 있겠고, 경찰들이 떨어져서 보초 쓰는 것을 우리는 홑 림프 소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네트 세포는 방금 항균 물질을 분비하는 세포다겠죠. 리버킨 샘에 포함되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창자에서 식균,
자, 항균 작용을 일으키는 세포가 파네트 세포라 그랬죠. 파네트 세포는 작은 창자의 식균 작용 세포로서 이렇게 작은 창자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육모들이 이렇게 있었죠. 육모와 육모 사이에 이렇게 바닥에 있는 세포가 있었는데 이게 파네트 세포라겠죠. 이제 파네트란 사람도 오스트리아에 있는 이제 해부학자인데요. 그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파네트 세포라고 한 겁니다. 항균 물질인 라이소자임 이런 항균 물질을 분비한다. 세균들이 왔을 때 세균들을 죽이는 이런 물질을 분비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술잔세포는 창자샘에서 분비되는 세포죠. 그래서 점액을 분비하는 세포고요. 자, 으뜸세포는 위에서 분비되는 세포죠. 그래서 위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펩시노겐 또는 위 리파제 분비하는 으뜸세포이고요. 자, 페이어판 물이 림프 소절이죠. 자,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게 돌창자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물이 림프 소절이다. 이렇게 돌창자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이 림프 소절이 같은 의미죠. 자, 작은 창자에서 분비되며 자, 쓸개를 수축시켜 쓸개즙을 분비하는 물질이라고 해서 콜레시스토키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콜레라는 말은 쓸개즙을 의미하고 자, 시스토라는 것은 주머니죠. 그 쓸개 주머니. 자, 쓸개 주머니. 키닌이라는 것은 이동시키는 물질. 그래서 쓸개즙을 이동시키는 물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셈창자가 이렇게 C자로 보이죠? C. 그래서 C, C, K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분비되면 혈액을 타고 호르몬이니까 혈액을 타고 자, 이 쓸개. 자, 여기가 쓸개가 있죠? 쓸개를 자극해서 쓸개즙을 이동시키거나 또 이자를 자극해서 소화액을 분비된다겠죠. 소화효소를 분비시키는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닌은 이제 콩팥에서 분비되는 물질입니다. 비뇨기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고요. 가스티린은 위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고요. 자, 염산도 바로 위에서 분비되는 물질이죠. 주로 벽세포에서 분비된다겠죠. 이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이제 세포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비만세포, 이 비만세포에서도 히스타민이 분비됩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요. 또 호염기성구, 이 과립에서 히스타민이 분비된다겠죠. 이제 위에서 이렇게 장크롬 친화성 유사세포가 있었죠. 위 벽에 이거를 우리는 ECL 세포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분비되는 게 히스타민입니다. 자, 그래서 이 히스타민은 이제 위 벽을 자극해서 위산을 분비시키는 호르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벽세포를 자극해서 벽세포에서 HCl이라는 염산이 분비되게 하는 물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중추신경계 뉴런, 신경세포 말단의 신경 전달 물질인 자, 여기서도 히스타민이 분비됩니다. 뇌를 각성시키고 식욕 등 이런 것들을 조절해주는 이런 히스타민이 나온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화기 파트에서는 이제 위에서 분비되는 이러한 물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작은 창자에서 분비되는 탄수화물을 소화시켜주는 효소는 수락말이라겠죠. 수락말. 우리 제주도의 말을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수크라제, 락타제, 말타제 이렇게 있는데요. 이 3번 락타제가 되겠고요. 염산이라는 것은 위에서 분비되는 위에 벽세포에서 분비되는 이제 물질이고요. 그래서 이 염산이 분비되어야만이 으뜸세포에서 분비되는 펩시노겐을 이렇게 펩신으로 바꿔준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리파제, 이제 위에서도 분비가 되고요. 또 이자에서도 분비가 되는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트립시노겐, 이 트립시노겐은 이자에서 분비되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다 이해하시면 되겠고, 엔테로키나제는 작은 창자에서 분비되는 효소로서 트립시노겐을 이자에서 분비되는 트립시노겐을 이렇게 트립신으로 바꿔주는 소화효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자에서 분비되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가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게 바로 키모트립시노겐, 트립시노겐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노겐이 붙어 있으면 아직 지금 비활성화된 소화 효소라겠죠. 비활성화된 소화 효소가 이제 이 자에서 이렇게 분비되면 이제 샘창자로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샘창자를 자극하면 이제 이 샘창자에서는 엔테로키나제라는 이러한 소화 효소가 분비가 됩니다. 트립시노겐이 트립신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이런 물질이 작은 창자에서 분비가 되면서 비활성화된 것들을 활성화시켜주는 소화효소다 라고 해서 엔테로키나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엔테로키나제에 의해서 이게 실제적으로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로 이렇게 전환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은 창자에서 분비되는 탄수화물 소화효소는 락타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창자의 샘을 구분해서 브루너 샘은 샘창자에만 분비되니까 샘창자 샘이라고 했고, 리버킨 샘, 자, 리버킨 샘은 창자샘이라고 그랬죠. 자, 이 두 가지 샘을 구분해서 자, 각각의 기능 그리고 어떤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정리해 보시고요. 자, 작은 창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무엇인지, 자, 작은 창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세크레틴이라는 이런 호르몬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C자로 되어 있어서 CCK라는 호르몬이 나온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